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뉴스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제 내용들 또 정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노보노 릴리, 비만 신약 임상 공개 글로벌 빅파마 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당뇨병 학회 2025에서 비만 치료제를 두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기존 GLP-1 기반 비만약을 장기 지속형, 경구형으로 개량하고 부작용을 낮춘 신약 후보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임상 결과를 앞다퉈 발표하면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각각 고용량 위고비와 차세대 병용 치료제 카그리세마, 그리고 경구용 GLP-1 신약인 오르포글리프론의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라이릴리는 아밀린 작용제인 엘로란린티드 초기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이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파이프라인도 강화 중인데요. 노보노디스크는 1조 원 이상을 들여 GPCR 기반 기술을 확보했고 일라이릴리는 근육 건강까지 겨냥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미약품과 페트론 같은 국내 기업들도 이번 ADA에서 신약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내수 살아나나 5월 소비 깜짝 성장. 장기 침체를 겪던 중국 소비가 지난달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에 따르면 5월 소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5.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소비 반등은 중국 당국 내수의 내수 진작 정책과 함께 6.18 쇼핑 축제 등 소비 촉진 행사가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수출 대신 내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과 보조금 효과 약화 같은 구조적인 불안 요소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하면서 기대치보다는 소폭 낮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 분쟁에도 기대감 큰 증시, 연내 코스피 전망 3,400까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동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활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최대 3,4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8% 상승한 2,946.66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연고점을 갱신했는데요. 반도체와 방산, 전력기기, 증권 같은 업종 전반의 반등이 지정학적 불안을 상쇄했다는 평가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코스피 연말 종가를 3,100, 고점은 3,400까지 제시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20% 가까이 웃돌았고 새 정부의 재정 확대 기대까지 반영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가 실제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약 설계 생산 원스톱, 서울의 임상 역량 미국 중국보다 우위.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의료진의 과학적 실행력과 통찰력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요. 단일 국가 임상으로만 보면 세계 3위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데에 이어 지난해에도 베이징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연구 중심 병원들이 항암제와 희소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임상 역량을 갖춘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요. 이 국내 임상시험 대행사들도 초기 설계부터 인허가 대응까지 전 주기를 소화하면서 글로벌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산 역량도 뛰어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2027년에는 총 96만 리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이 후발주자가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개발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금형 주조업체 입단 폐업에 이 차, 기계, 대기업 도미노 타격. 국내 뿌리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형 주조 같은 부품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완성품을 조립하는 자동차와 기계 대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 한 기계 제조 대기업은 협력사 40곳 중 12곳이 폐업하면서 연매출이 8%나 급감했고요. 대체업체로 선택한 중국 업체가 품질과 유지 보수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3년간 1,200억 원의 생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급기야 협력사를 직접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가전부품을 납품해오던 안산의 한 금형업체가 폐업하자 이 관련된 대기업은 신제품 출시가 3개월 늦어졌고 시장 점유율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뿌리 산업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불황의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청년층의 기피 현상,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 이전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며 한국 주력 수출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3,400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과 함께 거래 대금도 정말 활발합니다. 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요.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거래 대금도 굉장히 늘어서요.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출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정말 주식시장 다시금 살아났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